스스로 떠오르지 못할 경우 수중 4,000m에서 끌어올리는 건 매우 험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경기 악화로 연체율과 신용불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급증한 대출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만난 결과입니다. 더는 빚을 못 갚겠다는 개인회생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전담 법원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특례가 2029년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특례 지원은 당초 내년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신용불량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늘어난 대출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올 하반기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5년째 돈가스를 팔고 있는 이모 씨. 이제는 가게를 접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코로나19 시기를 견디기 위해 받은 대출금 갚기도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갚아야 되는데 장사를 해서는 빡빡한 거예요. 식자재값 다 올랐지, 생활비도 줘야 되지, 원자재값 줘야지, 공과금 올라있지, 금리 올라가 있지. 이처럼 은행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보증기관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3%대에 머물던 보증대출 사고율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2%까지 올랐고 재단이 대신 갚아야 할 빚도 올 들어 지난달까지 14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이제 많이 저리의 정책 자금을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폐업도 많이 늘고. 국내 은행의 연체율도 지난 3월 말 기준 0.33%로 지난해 말보다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3년간 급증한 대출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금리 상승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서요.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에서 연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1.6%포인트 이상 급등해 5%를 넘어섰고 상호금융도 석 달 새 0.9%포인트 연체율이 올라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과 사모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 금융권의 경우 2019년 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부터 은행 연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빚을 갚아도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경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죠. 일정 금액만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회생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감당할 전담 법원이 없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까지 전국에 접수된 도산 사건은 6만 7천여 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가까이 증가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개인 회생입니다.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일정 수준의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전체 도산 사건의 59%가 개인 회생 사건입니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올해 개인 회생 사건은 1,47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1,036건에 비해 42%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늘고 고금리 기조로 상환 부담이 높아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은 장사가 되는데 이제 앞에 생겼던 빚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죠. 코로나 때 이제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들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 정부 대출인데도 꽤 고리거든요. 예. 사건은 급증했는데 처리할 전담 기구는 없습니다. 개인 회생 등 도산 절차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전국에 단 3곳. 전문 법원이 아니면 한 법관이 행정과 민사 등 다른 업무를 같이 맡아야 해 지역에 따라 선고에 이르는 시간이 최대 반년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은 2030 채무자 부담을 줄여준다며 투자 손실금을 변제금에서 제하기로 했는데 관할이 아닌 충북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만큼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문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처는 도산 사건 처리에 지역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의 전년 대비 수출의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충북의 5월 수출액은 23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적었습니다. 앞선 4월의 전년 대비 감소폭은 13.6%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5월 수출액이 4월보다 2% 남짓 늘었지만 기준점인 지난해 5월의 수출액이 유독 크게 증가했었던 것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출 비중 1, 2위인 반도체와 정밀 화학 원료가 모두 감소한 데 반해 3위인 2차 전지 수출액이 46% 증가하며 대조를 보였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청주와 충주, 음성 등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인권연대, 장애인 부모회 등은 충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행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재정 특례를 5년간 더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내년이면 끝날 지원이 연장되면서 청주시는 안도했지만 앞으로 5년간 지원금이 대폭 줄게 돼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건 지난 2014년 7월. 자발적 통합의 대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6%, 해마다 187억 원의 재정 지원 특례를 받아왔습니다. 당초 지원 기간은 10년, 내년이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청주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561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통합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선의 신축이라든지 대규모 체육시설 그 이전 등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통합에 따른 특례 지원 재정은 그동안 농촌지역 도로 확장과 포장공사, 하이패스 IC 설치, 다목적 회관 건립 등 균형 발전을 위해 쓰였습니다. 통합시청사 건립과 도매시장 이전 같은 대규모 예산 사업이 산적해 있다 보니 균형 발전 예산 편성에 고심했던 청주시는 안도했습니다. 읍면 순방하면서 이제 주민들 원하는 그 사업을 받기도 하고요. 부서에서 이제 추천받아갖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다만 이전처럼 해마다 187억 원씩 똑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연장된 5년은 연차적으로 지원이 줄어 마지막 해인 2029년에는 31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지원 축소에 따른 새 도농 균형발전 구상이 필요해졌습니다.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비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에 용역에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통합청주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균형발전안 등을 포함해 통합청주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용역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대한체육회가 83개 회원 종목 단체장과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진천 국가대표 전수촌에서 충청권 학예대학경기대회 준비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체육인들은 조직위 구성을 두고 문체부와 체육계의 갈등을 조율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조직위 구성을 위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4개 시도 간 회의는 내일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제안한 충청권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옥천 대청호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범유역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등 59개 환경시민단체는 충청권 식수원이자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청정지역에 신규 골프장 건립은 안 된다며 대책위를 조직하고 공동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골프장 예정 부지에 대한 생태 조사를 벌이고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골프장은 옥천군 동이면 119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27홀 규모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옥천군에 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음성군이 장기 미분양 상태인 충북혁신도시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에 산업단지와 998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 2산업단지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일반 제조업체가 아닌 지식, 문화, 정보통신 첨단산업이 입주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거쳐 2027년도 하반기까지 998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별한 활용 방안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청주 복대동 공유지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복합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청주시는 OCS 도시건축사무소와 3일 회계법인을 공동 용역 수행자로 선정하고 복대동 대농지구 시유지 18,000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개발 기본 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계획을 세웠다 의회 부결로 백지화한 청주시는 시민 편의 공공시설과 민간 수익시설 건립을 병행하는 복합개발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6년 대농지구 개발 당시 기부받은 공공청사 용지 일부로 과거 솔밭 2초 신설과 문화공연장 건립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70회 전국 중학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세광중학교가 우승했습니다. 전국 중학교 13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세광중학교는 결승에서 대구 경상중을 2대0으로 이기고 국내 중앙야구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3학년 김동영이 MVP를, 박기원이 우수 투수상을, 송용주 감독이 감독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제73주기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연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인 산청, 함양, 거창 사건 유족회원 등이 참석해 노근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은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배 보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노근리 특별법을 개정해 배 보상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초기였던 1950년 7월 영동군 황간면 쌍굴다리 일대에서 주민과 피난민 218명이 참전미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입니다. 실내에서 조정 연습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 충주 탄금호 국제경기장에 마련됐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